안녕하세요, 플레이엔드입니다. 디젤을 취소하고 가솔린 모델이 오픈하자마자 예약한 GV80 2.5 터보를 지난 금요일에 받아보았습니다. 인수 사인 전 임 과장이 여기저기 살펴보고요. 가장 중요한 아래서 뒤로 가고 뒤에서 앞으로 가는지 체크 후 인수 사인을 했습니다. 앞으로 많은 영상을 찍을 것 같은데요. GV80 장기 렌트는 얼마나 들고 저희 플레이엔드는 어떤 옵션을 뺐을지 간단한 출고기 영상으로 시작합니다. 이 차는 어떻게 사셨나요? 이거는 뭐 지금 K9이나 머닝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저 자차 소유로 해서 그냥 할부금을 내고 타고 있는데, 우리는 뭐 사업자기도 하고 뭐 이제 지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렌트카를 한번 해봤어. 네, 이렇게 현대캐피탈 렌터카. 아마 저 초기 자금을 3천만 원 정도 넣고 월 할부금이 계산을 해와야 되겠지만 한 150에서 1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K9보다 차량 가격이 비싼 건 알았지만 왠지 그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더라고. K9은 뭔가 초기 자금을 넣지 않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초기 자금을 3천만 원이나 냈는데 한 달에 16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니, 이건 뭔가 훨씬 비싼 느낌이 들었었는데 뭐 계산을 해보니까 맞더라고. 이런 것도 뭐지? 독 3사는 다르더라? 난 우리 저 출퇴근길에 저 한성모터스, 그러니까 벤츠도 있고 BM도 있고 해가지고 가끔 이제 출고되는 차들을 그냥 뭐 본의 아니게 보게 되는데, 이런 요 하얀 요런 요 종이 있잖아. 본넷이랑 여기를 아예 차를 그냥 다 감싸 놓더라고. 그리고 그게 내가 뭐 지나가면서 걸어가면서 자세히 본 건 아니지만 분명히 본넷은 다 쌓여져 있었어. 그리고 실내도 이런 국산 차들처럼 뭔가 비닐로만 이걸 보호해 놓은 게 아니라 박스 있잖아. 그것도 무슨 그냥 막 박스를 까는 게 아니라 저 모양에 맞게 제작된 박스 같은 것들로 이걸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야, 막.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뭔가 약간 저 일반 브랜드들과 차이가 난다는 걸 느꼈지. 하물며 나중에 저 혹시 벤틀리 이런 거 사게 되면 어떻게 돼 있을지 한번 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까 이제 간단한 검수를 하면서 엔진룸도 열어보고 했는데, 역시 뭐랄까, GV80의 엔진룸 안을 보는 건 뭐 고작해야 한두 번 정도였겠지만 약간 아쉬운 느낌이. 지금 나 다른 차에서 못 보던 하나 딱 보이는 게 뭔지 알겠어? 조향장치야. 핸들 축이야. 핸들 돌리면 이게 돌아간다고. 이게 연결돼서 저 바퀴를 돌리는 거야. 근데 저게 저런 식으로 드러나 있는 건, 아니 근데 뭔가 저런 식으로든 아니든 조금 더 깊은 곳에 있든 저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, 이제껏 현대기아 차에서는 처음 봐. 우린 이쪽 전문가는 아니니까. 19인치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강력 추천해서 22인치를 했는데, 아까 우리가 왔던 그 검은색 그 고객 차량이 아마 19인치인지 20인치였던 것 같은데, 크기를 떠나서 비주얼 자체가 너무 차이가 심하니까 나는 이 크기가, 물론 크기도 나에겐 당연히 중요하지만 크기보단 이 디자인, 이게 이 차와 완벽하게 어울리고 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선 최고의 선택이 아닌가. 이 차에서 빠진 옵션 중에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옵션이 있다면? 해보고 싶진 않지만 이 계기판이 지금 기본형 계기판인데, 우리가 시승 때 탔던 차, 뭐 우리 고객으로 오는 차들 다 이 부분만은 다 디지털이었어. 그래서 이게 조금 신선한 느낌이라거나 색다른 느낌은 주겠지만 결코 뭐 고급스럽다거나 뭐 최첨단이라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네. 조금 이제 디테일이나 이런 게 일반 차들 그 일반 계기판보다 훨씬 신경을 썼어. LCD도 옆에 있는 이 정도 크기면 아직도 뭐 풀LCD가 아닌 차들 중에서는 LCD가 큰 편이지. 이게 링도 뭐 이렇게 뭐 은색으로 해놓고 약간 명품 시계 같은 느낌을 살린 것 같은데, 역시 아쉬운 부분은 그거.
하고 HUD가 없어서 실제로 주행하게 될 때 뭐 안 써봤던 사람들은 있으나 없으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겠지만 HUD를 써보거나 뭔가 이 차의 편의 장치들을 써봤던 사람들이 그 다음 차에 그 편의 장치가 없으면 느끼는 공백이 엄청나. 특히 HUD는 더 할 거야. 나만 해도 지금 뭐 손님차라든가 다른 차들을 잠깐 몰 때도, 집에 있는 모닝을 몰 때도 HUD가 없는 게 불편하다는 게 느껴지니까. 그럼 우린 사실 이 듄 베이지, 그러니까 네이비와 이 진한 베이지 색깔, 투톤인 이 색깔밖에 본 적이 없어. 왜냐면 다 이걸 선택하고 있나 봐. 뭐 내가 아는 사람부터 해서 우리 고객으로 온 손님들 모두 포함해서 실내가 이 색깔이 아니었던 차가 한 대도 없어. 근데 이 실내 색상과 하고 이거를 같이 고르는 건데,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선택을 해서 하는 건데, 요 인테리어엔 요 우드 색깔은 여러 가지를 봤는데 조금 더 밝은 색이 예쁘지 않나. 그러니까 왜 우드 하면은 약간 저 젊은 친구들 얘기할 때는 이제 우중충하고 노인네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, 이 리어우드고 촉감이라든가 이런 패턴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급스럽고 좋은데, 나는 그 왜 이거보다 저 낮은 사양에 적용되는 그 알루미늄 패턴으로 들어가는 그거 나는 되게 좋아하거든. 원래 이전에 이제 저 뭐 아우디나 벤츠 같이 이런 수입차들이 그런 것들 적용했을 때 그게 너무 부러웠어. 근데 그 제네시스 페이지에서 그 내 차 만들기 했을 때 그래픽으로 보는 거랑 이렇게 실물로 보는 거랑은 너무 느낌이 달라서 좀 놀랍네. 그래서 우리 저 PD님 같은 저 고객을 위해서 아래 항상 써 있는 멘트가, 상기 이미지는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이걸 항상 진상을 미연에 차단하는 거지. 근데 아니 나쁘지 않아. 이게 밝은 톤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정도 우드 색깔도 괜찮아. 그래가지고 차라리 이런 것들을 나중에 그냥 애프터마켓에서 나오는 요즘 그 뭐 카본 시트지 이런 거 퀄리티가 꽤 괜찮게 나오더라고. 뭐 이 리어우드 위를 그걸로 덮을 수는 없겠지만 뭐 선택을 잘못했거나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해서 이런 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애프터마켓에서 그런 걸로 얼마든지 뭐 저렴하고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지. 아 이거 맞다, 커튼이 수동이네. 근데 이건 다 수동이잖아. 전동이 있어. 아, GV80 전동이 있어? 전동이 있어.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저 현대 기아 차들 중, 아니지, 기아차도 아니지, 현대 EQ와 뭐 그전 에쿠스 이런 이제 플래그십 모델들만 있던 전동 커튼이 처음으로 이제 적용된 게 요 GV80 그래가지고. 근데 사실 이 뭐 기능에 대해서는 원래 얘 커튼이 가져야 될 본연의 성능에 대해서는 전동이나 뭐 아닌 거나 똑같지만, 이 차는 뭐 그렇게 타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전동 커튼에 대한 수요도 난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, 대부분 그 사악한 가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공되는 사례가 적은 것 중에 하나지. 진짜 비싸요. 근데 당장 필요한 것 같아. 내가 그 지금 다른 차 타고 있는 그 K9도 그건 워낙 기본형으로 했기 때문에 이 수동 커튼조차도 없는데, 나는 못 느꼈지만 뒤에 있던 사람들이 한 2년 정도 타고 나니까 이게 없는 거에 대한 불편을 얘기를 하더라고. 그리고 요 수동 커튼이라도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이거를 뭐 개선해야 될 것 같지는 않지만, 이 고급스럽게 해놓은 이 인테리어에서 요 수동 커튼, 지금 사실 잘 이렇게 걸고 내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.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썬팅이라든가 이런 게 긁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,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뭐 작업기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. 그리고 내가 뒷좌석에 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게 우리가 뭐 우리 가족이 주로 타게 될 차는 아니기 때문에 2열에 대한 것들은 뭐 크게 신경을 안 써서 2열 전동 시트 옵션은 과감하게 뺐어. 근데 이제 와서 조금 이제 아쉽기도 한 게, 이런 레버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런 작동하는 모습이, 다시 한번. 싹 접는 거야. 여기 뭐 버튼도 있는 것 같은데, 이거는 이렇게 작동하는 모습이라거나 이걸 조작하는 이 모습이 이 차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지. 뭐야? 요거 말하는, 요거는 차를 생산할 때 보는 거더라고. 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, 이 바코드에 걔네들이 정해진 이제 장비로 읽으면 이 차는 무슨 색깔에 무슨 옵션을 장착해야 되는 차니까 이 부품 파트 번호를 이걸 적용해라 라고 해서 이제 해당 작업자들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부품을 차를 조립하는 걸로 알아. 그래서 원래 이거는 저 인수 제거, 여기 써 있네, 인수 즉시 제거 요망이라고. 그러니까 여기에
이 차주의 개인 정보는 담을 수가 없겠지만 이 차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다 저장이 돼 있는 바코드와 요 의미를 모르겠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노출이 돼서 좋을 건 없단 거지. 이건 원래 썬팅집에서 떼주는 편인데 아직 썬팅을 안 했구나 하고 이제 트렁크 쪽으로 요 차는 지금 5인승이기 때문에 나는 SUV 특히나 뭐 이런 뭐 완전 풀사이즈 에스컬레이드라거나 이런 풀사이즈 SUV가 아닌 차들의 3열 시트는 필요가 없다고 봐. 실용성이라고는 정말 눈꼽만치도 없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뺐어. 그래가지고 이 우리가 시승기나 이런 데서 우아하면서 봤던 3열 시트가 전동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은 뭐 이 차에는 없는 거지만 트렁크 공간이 넓고 이 뒤쪽 공간까지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. 나 옛날에 이런 거 되게 부러웠어. 여기가 지금 이 패브릭 같은 이 부직포 같은 천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 우리나라 차들은 이런 게 없었어. 카이엔, 포르쉐 카이엔 정도는 돼줘야 이런 아늑한 느낌의 이 트렁크 공간을 볼 수가 있었거든. 그래서 난 아직도 내 K9도 지금 뭐 이렇게 부직포로 되어 있지만 이 트렁크 안이 플라스틱이라거나 얇은 그 천 소재가 아니라 이런 부직포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고급스럽고 좋아. 출고받은 날 임 과장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. 불량 조절 실패로 GV80 출고할 때 주는 제품들은 다음 편에 업로드하겠습니다. 그 외 초기 세팅 등 앞으로 GV80과 여러가지 영상을 잘 찍어 편집해 보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